안녕하세요. 형님 누나들 옆집 동생입니다. 제 나이가 정확히 31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이런 어린 나이에도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정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거의 양 부모님이 다 있지만 주로 어머니의 손에 컸어요. 아버지가 해외에서 일하는 바람에 이런 탓인지 어머니가 좀 심적으로 힘들어서 그걸 좀 폭력으로 저한테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 가정학대죠.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고 맞지 않고 보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학교에서의 삶도 그렇게 사실 좋은 추억이 별로 없어요. 키도 작아서 매번 앞줄에 앉았던 저는 덩치도 작고 누가 괴롭히기 정말 만만했죠. 게다가 그때는 게임이나 애니 보고 이런 부류였기 때문에 특히 그게 더 심했을 거예요. 그때의 사진이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 누가 보기에도 키 작은 수염난 오타쿠로 저를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날 절 괴롭히는 애들을 제가 때리는 상상만 하고 혼자서 속으로 막 거리는 그런 류의 사람이었죠. 이때부터 사람들과 소통을 못하고 혼자서 고립된 생활만 하면서 정말 찐따의 길로 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겉으로 보면 가정학대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정말 누가 봐도 동정심이 들고 너무 환경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는 인생처럼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피해서 집을 가출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름 나는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늘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세상 어딘가에는 이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누군가에겐 난 멋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누군가에게 난 멋있는 남자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늘 사람들에게 난 불우했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면서 이런 걸로 매력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매력도 아니었죠. 여자랑 이야기하면서도 이런 것밖에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멋있고 나만의 매력이라고 자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최악인 건 머릿속에는 여자에게 드는 검은 생각밖에 없으면서 그걸 막 사랑, 진심 이런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위선을 떨었던 겁니다. 가출 후 첫 집이 작은 고식방이었는데 저는 혼자 고립되면서 이런 망상을 키워가면서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찐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본의 아니게 제 험담을 듣고 하나의 현실을 배우게 돼요. 저라는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키 작고 못생긴 찐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일곱 난쟁이인데 열심히 일하면 백마탄 왕자가 될 줄 알았던 거죠. 좀 절망스러웠죠. 내가 이렇게나 열심히 살았는데. 하지만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 생긴 애정결핍 때문인지 저는 제발 그 사랑이란 게 뭔지 좀 받고 싶었습니다. 온갖 서적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때 저를 봤던 사람은 저를 아마 미친놈으로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책에서 여자랑 이야기할 때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해라 이런 문구가 있었다면 하루 종일 눈만 쳐다본다든가 요런 느낌이었죠. 이런 무수한 시도 끝에 깨달은 것은 결국 내 외모가 바뀌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때 직모에 막 그 정리 안 된 머리 있죠. 그거였거든요. 그때부터 투블럭을 하고 펌을 하고 드라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다 늘어지는 쭈그란 티를 버리고 남들이 다 입는 셔츠, 맨투맨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멸치에 뱃살만 있는 몸을 버리고 헬스를 시작해서 일반 체형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제 키가 160이라는 것과 못생긴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던 것 같고 드디어 저도 기나긴 삽질 끝에 연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져본 사람은 뭔가를 조금이라도 가지면 자기가 잘난 줄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웃긴 게 솔직히 이때를 돌이켜보면 외모도 지금처럼 그냥 평범한 남자고 돈 버는 것도 월 200 정도 벌었으면서 무슨 자주성가한 멋진 남자 코스프레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를 한 대 후려받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 때도 찐따일 때보다는 나쁘지 않았는데 나한테 왔던 정말 좋은 사람을 떠나보내면서 생각이 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때 저는 어릴 때 안 좋은 걸 겪고 이걸 나름 이겨내온 것이 나만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상대방에게 내가 힘들었던 과거 트라우마라 포장하면서 내 옆을 지켜준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 사람이 떠나가고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가 힘들고 과거에 뭐가 힘들었던 그게 상대방이 이해해줘야 할 의무는 없죠. 상처를 줘도 되는 권리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 뒤로부터는 모든 정답을 제 인생에서 찾지 않게 되었어요. 남들 앞에서 제 생각을 쉽게 내비치지도 않았습니다. 설사 내가 방법을 알아도 말을 아끼고 귀를 여는 것에 집중했죠. 내가 좀 더 안다고 해서 더 잘난 듯 표현하는 게 오히려 멍청하고 주변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도 저는 친구가 없었고 제 옆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지금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제 인생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작은 키가 단점은 되지만 인생을 포기할 이유가 되진 않았습니다. 외로운 건 같지만 사람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체력과 외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라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인생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 옆집 동생이었습니다.